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웨지는 풀샷으로 특정 거리를 보내기도 하고요. 80m, 90m, 100m를 보내기도 하고요. 혹은 컨트롤 샷으로 원하는 거리를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거리를 맞추는 클럽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하고 내기하지 마세요라는 영상편에 웨지가 많은 사람, 특히 웨지가 4개 이상인 사람하고는 내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웨지라는 클럽을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숏게임에 능하고 아주 고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제가 제목으로 48도 웨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한 것은 의외로 이 웨지의 라인업이 좀 중간이 좀 비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클럽 하나로 인해서 스코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운스나 그루브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웨지 메이커 같은 얘기도 아니고, 몇 도로 웨지를 구성할 것인가? 그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몇 개의 웨지인가? 혹은 나는 몇 개의 웨지를 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캐디가 라운드 전에 골퍼들의 캐디 백을 보고 그 골퍼의 핸디 혹은 실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정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오버스펙이 된 골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이언의 레벨과 웨지의 구성입니다. 웨지가 많으면 잘 쳐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약간 녹슨 웨지 같은 거나 아니면 블랙으로 이렇게 쫙 블랙으로 도장된 그런 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웨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14개의 클럽 중에 웨지를 몇 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것을 많이 안 넣겠다. 어차피 맞지도 않는데 4번 아이언 같은 것도 잘 안 맞는데 숏게임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웨지를 4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난 피칭 웨지, 갭 웨지, 샌드 웨지 이렇게 3개를 넘기지 않겠다. 나는 롱게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클럽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3개만 쓰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4번 아이언 빼고 아니면 5번 우드 빼고 웨지를 하나 더 넣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3개로 구성을 할 때와 4개로 구성할 때 도수를 라인업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 웨지를 몇 도를 내가 쓸 것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피칭 웨지는 몇 도인가입니다. 왜냐하면 피칭 웨지라는 것은 피칭 웨지부터 웨지 메이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아이언에서 붙어 있는 피칭을 쓰지를 않고 피칭 웨지부터 그냥 일반적인 웨지 메이커의 전문 웨지를 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칭 웨지까지의 그 각도, 로프트 각도가 피칭 웨지에서 딱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떻게 라인업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전에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머슬백 아이언 모델의 피칭 웨지는 보통 47도, 48도고요. 약간 하프 캐비드 백 같은 경우는 46도, 45도 정도가 되고 조금 치기 쉬운 초중급자용 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도나 43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피칭 웨지가 48도였기 때문에 48도와 56도 사이의 갭을 맞춰주는 그 웨지가 바로 52도 웨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갭 웨지라고도 하고요.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F라고도 불리고 어떤 메이커에서는 G라고도 불리는 11번 웨지라고도 하겠죠. 혼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갭 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 웨지 A라고도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칭, 갭 웨지, 그 다음에 샌드 웨지를 쓰는 것이 우리 아마추어들한테 가장 클래식한,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게 보통 이제 샌드 웨지까지 아이언 풀 세트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60도의 로브 웨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피칭 웨지의 로프트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43도나 44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어떤 채는 42도도 있고 제가 뭐 진짜 거리가 2클럽 더 나간다라는 그런 채는 40도 아래 뭐 40도 뭐 39도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피칭 웨지로 110m 이상 120m를 보내는데 52도 웨지 52도 웨지로 90m나 100m를 보내면 중간에 갭이 20m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갭 웨지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요즘 나오는 비거리 아이언들처럼 그 피칭 웨지가 40도라면요. 그러면 그 갭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피칭 웨지와 샌드 웨지 사이의 갭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언 거리는 늘 수 있지만 이 숏게임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더 정교하게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이 웨지들의 구성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지를 구성할 때는 물론 그냥 이제 풀세트로 산 거를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알아서 이제 구성을 해주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내가 웨지를 전문 웨지 브랜드 혹은 좀 좋은 웨지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몇 도를 사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나의 피칭 웨지가 몇 도인지부터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3개를 구성한다면 뭐 6도씩입니다. 만약에 제가 피칭 웨지를 44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웨지 많으면 뭐해? 어차피 어프로치는 56도만 하는데, 물론 웨지가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만을 위한 샷이 아니고요. 이렇게 더 짧게 보내는 아이언샷이기 때문에 풀샷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혼마 클럽이 피칭을 10번, 뭐 이렇게 11번 이렇게 제작하고 이제 구성하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인데요. 아이언 세트에 피칭, 갭, 샌드까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풀 세트로 구입을 했다면 그 도수 간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구성이 돼 있겠지만 이제 웨지는 웨지가 좋은 브랜드로 쓸 거야 하면 이제 좀 다른 거죠. 자, 3개를 구성한다면 피칭이 44도라는 전제하에 갭 웨지로 50도, 이제 샌드 웨지로 56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44도, 50도, 56도, 6도 차이가 나는 거죠. 43도면 50도, 57도 뭐 이렇게 라인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6도 혹은 7도씩 차이가 나니까 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균일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요, 거리 차이에 대한 그 입력이 되게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즉각 입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피칭 웨지가 42도라고 그러면 오히려 48도, 54도를 쓸 수 있고요. 54도는 벙커샷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8도씩 벌리는 거죠. 그러면 뭐 50도, 58도를 쓰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4개를 구성한다면 4도씩입니다. 저는 이제 웨지를 4개 쓰는데요. 제가 아이언 클럽을 2세트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제 하나는 머슬백이 있고 하나는 캐비디 백이 있습니다. 풀 캐비디 백이 있고요. 그래서 하프 캐비디 백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요즘은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초중급자용 풀 캐비티 백을 갖고 다니면서 치는데요. 이에 따라 웨지 구성이 달라집니다. 웨지가 44도면 48, 52, 56. 그러니까 머슬백은 피칭이 48도니까 52, 56, 60 이렇게 피치 구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4개를 갖고 다닌다면 4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좋다 이고요. 자, 5번째는 내가 피칭 웨지로 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칭 웨지로 90%만 쳐서 원래 비거리가 뭐 110m인데 100m를 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웨지로 그냥 갭 웨지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피칭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웨지를 좀 이제 덜 쓰고 유틸이나 롱아이언을 백에다가 넣고 싶다고 한다면 피칭 웨지의 컨트롤 샷을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칭 웨지의 다음 웨지하고의 좀 간격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43도 피칭 웨지로 평소 거리가 110m를 나가는데 100m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사실 48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말 골퍼들이 그렇게 컨트롤을 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90%만 덜 치려고 그러는데 확 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데요. 이제 110m 나가는 거를
10m만 덜 내보내지 그래서 약간 그립 짧게 잡고 치면요 갑자기 90m가 나갑니다. 그러면 52도로 풀샷 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100m 예를 들면 제 지금 거리 기준으로 100m 기준으로 그 근처에 가는 48도가 이때 필요한 거죠. 이게 숫자를 계속 얘기했더니 막 저도 헷갈리네요. 자, 마지막은 그래서 48도를 한번 써보자입니다. 이 48도를 써보자라는 얘기는 피칭 웨지, 그 다음에 피칭 웨지가 44도, 43도라는 전제 하에 내가 웨지를 3개, 피칭 웨지까지 포함해서 4개를 갖고 다닌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거리가 많이 나가는 골퍼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48도로 100m에서 105m 정도를 치는데요. 필드에 나가면 의외로 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5번 우드를 빼고 이제 48도를 끼워 넣게 돼서 이제 공을 치게 되는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급하고 늦게나마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8도는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나 좀 거리가 먼 벙커샷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 48도가 예전의 피칭 웨지니까요. 자, 클럽은 무조건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4개로 제한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웨지를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4도씩 이렇게 4도씩 해서 48도를 갖고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웨지의 구성과 제가 48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캐디백에 웨지가 많으면요 뭔가 정밀한 골퍼 같은 느낌이 있고요. 짧은 거리에 대해서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웨지 구성을 보시고 피칭이 43도인데 갭 웨지가 54도, 샌드가 58도 이런 이상한 구성은 아닌지 간격이 들쭉날쭉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